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리학이 철학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젊은 분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철학관이 많습니다. 아마도 외국 분들이 와서 본다면은 아유,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이 철학을 사랑하는구나. 골목골목마다 철학관이 있으니까 아주 한국 사람들은 철학적인 국민성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철학관이라고 하는 이 철학관이 철학적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필로소피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라는 철자는 밝을 철자인데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철학이라는 필로소피가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은 그 밝을 철자를 가지고 표현하고자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철자는 현명할 현자나 알쥐자와도 거의 같은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되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서 이 특징은 그 인간 자체를 비중 있게 다루어왔던 것인데 그 시기에 소크라테스 때의 이 철학이라는 것은 필로소피는 인간의 영혼을 잘 가꾸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곧 그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이 지혜와 사랑한다는 말의 조합어가 바로 필로소피인 것입니다. 인생이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얻을 답을 얻고자 했던, 그러나 영원히 답을 얻고 있지 못한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아마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철학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해 나가는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공간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이것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명리학을 우리 일반인들은 동양 철학에서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길흉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학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적당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인 철학이라는 말을 끌고 와서 사주를 푸는 곳에 간판을 달기 시작했을 거로 보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명리학적인 그런 유사 명리학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주 명리학입니다.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제는 거의 명리학을 대표하는 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검색을 해봐도 거의 명리학 그러면은 사주 명리학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문둔갑이나 자미두수, 그리고 육효, 주역점 등등등 이런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학문이라 명리학이 과연 그 철학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상담을 할 만큼 어울리는 철학적인 그런 요소가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음양오행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명리학이 과거 기원전 약 372년 전에 맹자보다 조금 늦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추연이라는 인물, 음양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원전 약 170년 정도로 추정될 때 그 시기에 동중서라는 일종의 그런 천재성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시대의 유학자로 동중서라는 사람은 유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양오행설을 가지고 정치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음양오행의 사상에 구속시키고 엮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 17년경,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 태극도설이라는 책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주렴계라는 인물이 그 주돈이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태극도설을 통해서 그 훗날 주희가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완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 바로 주렴계인데, 이 주렴계와 거의 같은 동시대의 인물 중에 소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소강절이라는 인물이 주역에서 주역은 음양론에 해당되는데 음양만을 가지고 주역의 모든 것들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 소강절 시절에 와서는 상수학을 통해서 오행의 개념을 가지고 상수학적인 풀이를 했습니다. 숫자로 가지고 주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어떤 자기 해석을 시도한, 역시 소강절도 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리를 그 성리학으로 완성시키고자 했던 그런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영향을 받은 주희가 113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주희라는 이 인물이 그 공자 시절의 그 선진 시대의 그 유학과 또 그 이후에 신유학으로 분류되는 이 주자학을 가지고 통해서 단순한 유학을, 이때 단순하다는 것은 뭐 일종의 순수한 의미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유학을 음양오행론을 가미시켜서 대단히 형이상학적이면서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인 그런 학문으로, 사상으로 성화시켰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우주의 생성과 인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태극도서를 지은 주렴계는 많은 책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희는 우리 인간과 만사 만물을 음양오행론이라는 그런 밑그림 속에서 유학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그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리학 역시 이 음양오행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중국 철학의 큰 흐름 속에서 파생된 독자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명리학에서 철학적인 요소가 있는가? 만약에 유학을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명리학은 훨씬 더 철학적입니다. 우리 명리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명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명리학에서 무엇이 철학적인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답을 만들어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명리학을 통해서 인간사의 길흉에 집착을 해왔습니다. 그 점만 두고 본다면 명리학은 철학이 아니라 술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명리학은 오히려 그 성리학이나 이런
중국 철학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 성리학보다도 더 철학적일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명리학은 첫째로 내 개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학문 체계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와 인간, 나 자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굉장히 또렷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용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뭐 등등등 우리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근원은 명리학적인 내가 우주에서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역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철학의 구성 요소에 충분히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명리학은 철학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주 술수가들은 이런 철학적인 면을 부각시키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길흉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사주쟁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주자학이 사유의 세계를 공부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데 집중을 했다면은 사유라는 것은 개념이나 판단이나 추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그 이성적인 그런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명리학은 주자학이 가지고 있었던 형이상학적인 면과 대비하자면은 철저하게 형이하학적입니다. 그러면은 형이하학적인 것은 현실의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리학은 형이상학적인 학문이 아닌 형이하학적인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명리학에서도 충분히 그 학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상은 형이상학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양 철학에 심취한 서양 철학자들이 이 명리학을 제대로 배운다면은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음양오행론에 대한 이론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지만은 실제로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피동되어지고 또 상당 부분 우리 미래의 삶의 환경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안다면은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 사고 체계를 일부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우리나라에서 철학관에서 철학을 논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명리학은 충분히 골목골목에서 우리 일반인들과 접촉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는 이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100번, 1000번 논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학문인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부적을 팔거나 그런 길룡화복에만 점쟁이처럼 그렇게 상담해주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와서 같이 고민을 하고 보다 품격 있는 인간으로 보다 완성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자로서의 명리가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명리학이 철학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철학관이라는 말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해서 상담을 하는데 철학관이라는 말은 단지 일본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그 일본식 한자 말을 빌어왔을 뿐이지 충분히 철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답입니다. 감사합니다.